예,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기업의 회계 처리 이것을 사례를 이용해서 회계 사이클을 완성하는 끝까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제조기업을 한다든가 개정 과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 더 한다든가 현금 물음표를 한다든가 이런 과목은 또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 마지막으로 상기업의 회계 처리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거래 내용입니다. 거래는 어떤 기업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상품 사고 팔고 이것을 여러 번 하면 거래가 엄청 늘어나고 현금 차입하다. 그 다음에 상품이 돌아올 수도 있고 급여 나가고 들어오고 임처 광고비 그 다음에 세금 이런 거 지급하는 문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회계 처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에부터 계속되어 오는 게 원래 예를 들면 어떻게 될 거냐 2019년은 어떻게 될 거냐 요 회계만 하라 이래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요 12월 31일 날 정기에 이거는 내년 전년도의 기말 재무상태표잖아요. 근데 원래 보면 이건 기초 재무상태표입니다. 기초 재무상태표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차기월 한 거, 정기월, 차기월, 작물을 마감하면서 결산해서 차기월, 정기월 하면서 정기월 된 금액이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초 재무상태표죠. 이거 여기다가 원래 거래를 플러스 시킨 거죠. 상기업은 상품을 사고 팔고 이게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누어가 나타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원래 게 아니고 처음 설립된 회사의 거래다 하면은 이 상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출자 6천만 하고 건물 샀다 이 두 가지 거래가 있으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거래가 일어났으니까 이걸 분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정기를 해야 되고 결산을 해야 됩니다. 정기가 회계연도에 당 회계연도 시작을 하지 않고 이미 전에부터 있었다 하면 뭐가 다르냐 하면 기초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나타난 금액이 기초의 정기월 이런 상태에서 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기월. 차기월은 뭡니까? 그 금액이 정기의 보고서에 보고됐잖아요. 저렇게 보고됐잖아요. 그죠? 요게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뭘 해야 됩니까? 계정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미 하면 설립된 회사는 기초재무상태표에 2월 시산표에 총계정 원장이죠. 총계정 원장에 이 기초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있는 이 금액을 이렇게 정기월 된 상태에서 이렇게 총계정 원장에 정기하는 이렇게 표시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분계를 해서 그거를 여기에 정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기업의 공연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계가 전년도에 계속될 경우에 뭐가 달라지느냐 하는 것을 요걸 알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럼 물론 여기서 출자하다, 그 다음에 차입하다, 그 다음에 사다, 비품 사고 이런 것을 추가할 수 있죠. 이게 비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걸 추가해도 됩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런 것만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고 다른 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 여러분 알면은 회계 처리할 때 뭐가 달라지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상기업의 경우는 뭐가 달라진다고요? 상품을 사고 팔고가 있다는 거죠. 서비스업은 서비스 제공하고 바로 받는 매출이 바로 발생한다. 수익이 바로 발생하고 그 다음 비용만 받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르다는 거죠. 날짜는 편의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숫자로 표시하겠습니다.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상품은 외상으로 사고 팔았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상품을 샀다. 거래가 발생했죠. 그러면 분개를 해야 됩니다. 차변 대변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발생이 된 거고
이 원인을 밝힌, 원인과 결과를 밝힌 게 붕괴다. 그러면 상품이 증가했죠. 상품 사면 증가했다. 그럼 뭐 상품이 증가한다요? 자산이 증가한다. 근데 뭐라 한다고? 지어준거리는 상품을 살 때 바로 팔린 걸로 회계 처리해버린다. 비용으로 처리해버린다. 그리고 외상으로 현금을 사면 현금을 줘야 되니까 현금 이렇게 되는데 외상으로 샀으니까 외상 매입금 이렇게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이라 반은 현금으로 주고 반은 외상으로 했다. 이래 되면 현금 1,500 외상 매입금 1,500 이렇게 되겠죠. 전부 외상을 했다면 외상 매입금 3,000 엄을 끊어주고 상품을 매였다. 그러면 지급엄 이렇게 되죠. 옛날에는 그 엄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안 일어나니까. 물론 이거를 매입 채무라 해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개. 외상 매입금, 지급엄 뭐 이런 것을 묶어가 매입 채무, 팔 때 외상 매출금, 받을 업 이런 것을 매출 채권 이렇게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상 거래 많이 일어나고 받을 업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그렇게 구분해도 되지만 거래 별로 안 일어나면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이렇게 계정 과목을 통일해서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을 매출했죠. 그러면 거래죠. 거래는 이중성이죠. 차변, 대변 똑같은 금액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대변에 일어날 거, 차변에 일어날 거 이걸 생각합니다. 대변에 발생하는 게 있는 거는 재무상태표에 부채 증가, 자본의 증가, 현금의 자산의 감소, 수익의 발생, 수익의 증가, 비용의 감소 이게 올 수 있죠. 차변에 올 수 있는 거는 자산의 증가, 부채, 자본은 감소가 와야 되고 비용의 증가, 수익의 감소 이 중에 있죠. 그럼 이 중에 쉬운 개념이 상품이 증가하냐, 외상 매출금이 이게 쉬운 개념이냐. 쉬운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상품, 외상 매출금, 현금으로 팔았다. 안 되면은 현금을 팔았다. 그럼 현금이 들어올 거고, 현금 자산이니까 차변에 와야 된다. 이런 논리로 생각해야 되고.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받을 수 있는 금액, 매출 후에 받았다. 이런 이야기죠. 아까 외상 거래하고 난 후에 조금 후에 현금 들어올 때 결과는 똑같다. 이랬죠. 그 다음에 팔았을 때 받는가 뭐라고? 매출, 수익이죠. 이게 수익.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급여를 지급했다. 거래죠. 거래는 이중성 있게. 현금을 지급했다. 현금이 기업에서 빠져나갔죠. 그러면 현금을 계정계산하는데 보고서에 현금 자산이니까 차변에 증가가 와야 되고 대변에 감소가 와야 된다. 빠져나갔으니까 감소니까 대변에 가야 된다. 이런 논리고 그 다음에 차변에 그러면 올 수 있는 게 뭡니까? 차변에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수익의 감소, 비용의 증가. 급여를 지급했다는 게 급여가 뭐냐? 비용이다. 어떤 비용? 급여. 옛날에는 급여라고 썼는데 지금은 급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 차입을 했다. 거래죠. 거래니까 발생이 했고 1,0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쉬운 개념이 차입했다는 게 쉽다 하면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고 차입한 대가로 기업에 현금이 1,000 들어왔다. 현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현금을 기준으로. 안 그러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 대변에 올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변에 올 수 있는 거는 부채 증가, 자본의 증가, 자산의 감소, 수익의 증가, 비용의 감소. 차입했다는 게 뭐냐? 돈이 어떻게 들어왔냐 이죠? 부채를 끌어 들었느냐? 자본을 투자했느냐? 자산을 감소시켜서 돈 만들었느냐? 수익을 발생시켜서 돈 만들었느냐? 이거는 은행에 차입했다. 차입금. 이걸 장기 차입금이라 해요. 안 그래도 단기 차입금. 1년 내에 갚아야 될지 조건으로 빌려오면 단기 차입금. 몇 년 후에 갚아되는 그런 장기 차입금 이렇게. 이런 것을 사채, 기업 주식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 1,000, 대변에 차변에는 현금 들어오니까 현금 이렇게 분기를 합니다. 사채는 뭐냐 하면 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유가증권을 발행합니다. 아까 주식을
법인을 이야기했대. 주식회사 이걸 액면가 이래가지고 몇 자, 몇 정, 주식 몇 주 뭐 이렇게 발행했잖아요. 이거는 몇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액면가 곱하기 발행하면 이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을 발행해 유가증권을 팔면은 요 금액이 조달되는 거죠. 그리고 채권자가 기업에 투자한 돈이. 그러고 이거는 현금이 기업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현금 가지고 뭘 사고 뭐 사고 이렇게 기업 경영을 하는. 이게 채권은 사채도 은행에 빌리면 이 차입금이 사채를 발행했다 이러면 사채천 이렇게 되겠죠. 현금은 들어오고.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은행이 빌리는데 수수료 되면 사채 발행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세부적인 그런 회계 처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그런 내용을 강의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근본 회계의 원리를 알면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읽으면 절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자본하고 채권 부채하고 뭐가 차이 있느냐? 사채하고 자본금하고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주식을 발행하고 사채는 유가증권을 둘 다 발행하는데 이거는 주식이라고 이거는 채권이라거든요. 채권은 똑같이 기업의 자본이고 부채잖아요. 사채는 부채고 이 자본은 주식은 자본금이다 이죠.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원천인데 이게 돈 들어올 때 기업 실체 관점에서 돈을 이렇게 끌어들일 때 어떤 조건을 끌어들이느냐. 이거는 1년마다 이자를 이렇게 주는 조건으로 몇 년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사채를 발행하면서 자본 조달하는 거고. 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주주가 사면 참가하면 사는 사람 주주라 하고 1년에 경영 성과를 봐가지고 이익이 많이 나면 배당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경영에 이 주총에서 한 주에 한 표를 이사할 수 있는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는 경영에 참가할 수 없다. 이거는 꼬박꼬박 이자 준다. 이거는 이자 같은 거 없고 이익이 나면 배당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거는 나중에 상환한다. 이거는 상환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다른 조건을 조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측면에서 보면 조달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그 자본을 조달해서 그걸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 경영하느냐 하는 게 그게 다를 뿐이죠. 차입금은 은행에 안 그러면 돈 많은 개인에게 이렇게 차입하는 거죠. 다른 기업에 차입하거나. 그 다음에 임대를 줬다. 비용은 항상 뭐냐 하면 돈이 나가고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 비용 내용이 뭐냐? 임대료가 아니고 임차료 돈을 건물을 빌리니까. 비용은 차변의 비용이고 대변의 현금입니다. 봉급도 나갈 때 급여 이거 되고 광고비도 나갈 때 접대비도 나갈 때 전부 차변의 비용이 발생하고 대변의 비용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회계연도의 비용 이런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수익과 매출과 매입 이거 엄청 발생합니다. 개념과목은 많지 회계 처리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과목 많이 한다 해가지고 그 회계가 어렵고 이런 거는 절차만 복잡할 뿐이지 단순 작업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래가 단순한 경우에 회계 처리 어떻게 되느냐 그 변화 과정만 논리만 알면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사이클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제활동을 뽑은 게 이거잖아요. 그래 이게 거래에 숨어 있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잖아요. 그래 이 속에 보고서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 놓고 분석했는 것만 가지고 계정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계정계산하기 위해서 전기를 하는 거죠. 전기를 해보자. 어떻게 할 거냐? 계정계산하는 당수가 다 다르니까 다르게 계정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같이 합해가지고 총자산 얼마, 총비용, 총부채 얼마 이렇게 보고 하면 이용자는 이거 무슨 말인지 얼마가 얼마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정보의 효과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종류별로 계정계산해서 자산은 얼마,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 얼마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거래라는 게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거래라는 게 뭡니까? 모든 보고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제활동 이러고 분계는 거래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이중성을 분석한 거. 정기는 분기한 내용을 계정계산에 옮기는 거. 왜 옮깁니까? 우리가 계정계산해서 보고서에 계정계산한 결과를 보고하거든요. 자, 그대로 옮기는 거. 그대로 옮기면 1번 차변 매입 3천 이렇게 된다 했죠. 이게 매입을 계정계산은 계정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죠. 매입을 또 쓸 필요 없습니다. 차변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보의 효과가 뚝 떨어지니까 상대방 계정 과목을 적는다. 이래. 그러면 이용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 기업에 샀구나. 외상으로 샀구나. 그죠?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계정의 대변에, 이건 부채죠. 당연히 여기에 3천. 상대방 계정은 매입. 날짜 1일. 이거죠. 아, 외상매입금 줄게 늘었구나. 왜? 외상으로 사왔구나. 물건 사면서. 그죠? 이게. 그 다음에 요거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을